네, 교과서 65쪽 문제 5번입니다. 자, 2차 함수 요 그래프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 a와 b에서 만날 때 그때 실수 여기 있는 a와 b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럼 일단은 요 문제 푸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예요. 내가 이 2차 함수가 x축과 얘네랑 만난다는 거는 2차 함수가 얘네를 지난다. 즉 얘네가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다 라는 거니까 얘네를 직접 대입을 하셔서 연립방정식으로 푸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앞에서 2차 함수랑 x축 간의 위치 관계를 2차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이 2차 함수 지금 여기 개수가 음수니까 얘는 위로 볼록하게 생겼을 거고, 다음에 x축을 그렸을 때 이 만나는 두 점이 있고 이때 한 점이 2, 다른 점이 b, 0에서 만난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물론 b가 여기일 수도 있고 2가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신경 쓰지 않고 여기로 만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2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우리가 여기 얘 값이 0이 되는 애들이랑 같잖아요. 즉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는 0을 만족하는 x의 값이 얘네랑 얘다. 즉 그러면 뭐예요? 얘네를 여기다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2와 b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a 값 알고 싶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 근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두 근의 합으로 구할 수 있고, 다음에 얘는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두 근이 지금 2와 b니까 2와 b 두 근의 합은 내가 마이너스에 여기 개수분의 여기 개수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a, 즉 2분의 a와 같고요. 다음에 하나는 두 근의 곱, 2 곱하기 b, 이 b는 내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4랑 같으니까 이렇게 써줄 거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와 같아요. 따라서 여기서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오고,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a는 2다 라고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는 2,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65쪽의 문제 6번입니다. 자, 2차 함수 y는 요놈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2차 함수가 만약에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때는 ax제곱 플러스 2의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이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되고, 허근을 갖는다는 거는 우리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거랑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해서 그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보일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x항의 개수가 여기 2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b'도 구할 수 있어요. b'은 a 플러스 1이고, 그래서 우리가 짝수의 판별식을 쓰자라고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씨니까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여기 곱하기 여기 해주시면 a의 a 플러스 3이 되고,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그럼 완전제곱식 풀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고요. a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근데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 부등식 정리해 주시면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교과서 65쪽 문제 7번입니다. 자, 2차 함수 요 그래프와 다음에 직선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때 교점의 좌표를 구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은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k값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교점이라는 거는 얘랑 얘를 같다고 놨을 때 그때 만족하는 x랑 y의 값이 바로 교점의 좌표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가 같다고 놓고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 텐데 이 k의 값을 몰라요. 그럼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k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이 정보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도 했듯이 내가 직선과 2차 함수 간의 위치 관계는 얘랑 같다고 놓고 이렇게 같다고 놓고 다음에 식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가 d는 0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한번 구해 보시면
자, 판별식 D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앞에 짝수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이용을 할게요. 그러면 4분의 D가 0이 되는 것과 같으니까 얘 마이너스 1 가지고 오시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고 그러면 1 플러스 1 플러스 K가 나는 0이었으면 좋겠잖아요. 얘 때문에.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대입을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을 구할 수 있고 그럼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은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니까 x는 1이다 라고 나와요. 즉 여러분들이 찾은 이 x는 1이라는 애는 내가 이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 얘랑 같다고 놨을 때 나온 근이 얘니까 얘가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1이다 라고 알 수 있고 그러면 x좌표만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교점의 그냥 좌표 자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x값 구해준 거에 y값도 구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x가 1일 때 내가 둘 다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다 어쨌든 대입을 하던 여기다 대입을 하던 내가 이 그래프 둘 다 x는 1일 때 같은 점을 지나기 때문에 어차피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K값 아까 전에 구한 거 넣으셔서 다시 1 넣으셔도 되고 근데 사실 우리 그냥 위의 식 알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x는 1 대입하시면 y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1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교점의 좌표는 1,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 65쪽 문제 8번입니다. 자, 이차함수 요 그래프랑 다음에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때 한 교점에 x좌표가 2-루트5다라고 줬어요. 그때 우리가 유리수 여기 m과 n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게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일단 요 식과 요 식이 같다고 둔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하나 세워줄 수 있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4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n 이 둘이 만난다. 그래서 식 정리를 해주시면 x제곱에 플러스 m 플러스 2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n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게 내가 만약에 2차 함수 요 놈이랑 요 놈의 교점의 x좌표는 우리가 같다고 놓으면서 이렇게 정리한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라고 했었잖아요. 즉 다시 한번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내가 만약에 2차 함수 이렇게 있고 지금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있고 만약에 두 교점이 이렇게 하나씩 생긴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때 나오는 두 교점의 x좌표 이때 생기는 이때 이 교점의 x좌표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했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얘가 2-루트5가 하나 나왔다라는 거를 알려준 거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중학교 때 근의 공식 생각해 보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의 공식에 따라서 여기 루트 앞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만약에 어떤 한 근이 2-루트5가 나오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2 플러스 루트5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미 중학교 때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니까 다른 하나는 무조건 그 x좌표가 2 플러스 루트5다. 즉 한 근이 2-루트5니까 다른 근은 2 플러스 루트5다 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여기 있는 m이랑 여기 있는 n이잖아요. 그리고 두 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이 2-루트5랑 2 플러스 루트5니까 두 근의 합 2-루트5랑 2 플러스 루트5를 더한 거는 여기 있는 이 1차항의 개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와 같을 거고요. 다음에 두근의 곱, 2-루트5랑 2 플러스 루트5를 곱한 것은 여기 있는 상수항 4-n이랑 같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먼저 식 정리해 주시면 루트5 없어지고요. 그러면 4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따라서 m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 다음에 여기 밑에 식에서는 여기 합차 공식 써주시면 4 빼기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는 4 마이너스 n이고 따라서 여기서 n은 5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파악하셔야 되는 거는 얘네 교점의 x좌표가 2-루트 5라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루트 5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다른 한근은 무조건 2 플러스 루트 5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서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과서 65쪽 문제 9번입니다. 제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두 이차 함수의 지금 최소값이 서로 같다. 그때 실수 k의 값, 요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럼 일단은 문제의 흐름을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은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과연 얼마인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과연 여기 제한된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때 여기서의 최소값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볼 거고, 근데 그 최소값이 여기 이 2차 함수의 최소값과 같다고 하니까 그때 그거를 이용해서 그 식을 세워서 k의 값을 구해줄 거거든요. 일단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일단 2차 함수 가지고 오시면 y는 x제곱 플러스 2x에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3으로 바꿔서 표준형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이 앞부분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리고 뒤에 플러스 3 붙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요 2차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꼭지점을 갖는다라고 알 수 있고, 근데 지금 아까 그 제한된 범위에 마이너스 1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요 2차 함수는 내가 x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3을 갖는다라고 알 수 있죠.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 내가 마이너스 1에서 꼭지점을 갖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제한된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 꼭 최소값은 여기서 갖는다. 즉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3을 갖는다 라는 사실을 직접 그려보셔도 돼요. 그럼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내가 지금 얘네 둘이 최소값이 같다고 하니까 이 2차 함수도 최소값 3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 제한된 범위에 있는지 살펴보고 그때 최소값을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2차 함수 가지고 오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6x고요. 우리가 꼭지점 구할 거잖아요.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표준 형식으로 바꿔주려고 여기 반 절반하고 제곱할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9, 마이너스 9, 뒤에 플러스 k 붙었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여기까지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9 플러스 k로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살펴보시면 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꼭지점이 x좌표가 3인데 근데 여기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살짝만 그려보시면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고 나는 여기 x는 3에서 꼭지점을 갖는데 근데 지금 제한된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최소값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값, 즉 제일 낮은 지점, 여기 x는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요 식 같은 경우에도 내가 x는 1일 때 최소값 3을 갖는다 라고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목표는 k값을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내가 x는 1일 때 최소값 3, 즉 이 2차 함수는 1,3을 지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한 다음에 걔가 3이랑 같다라는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y 값은 3이고 x는 1, 마이너스 6, 플러스 k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k 값은 8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 65쪽 문제 10번입니다. 자, 2차 함수 요 그래프와 직선 요 그래프가 다음에 실수 k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 그때 실수 여기 있는 a와 b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만약에 얘네 그 2차 함수와 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2차식과 여기 있는 1차식을 갖다고 놓은 다음에 그때 구해지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식을 세우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a랑 다음에 2bx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8k가 같다고 놓고 다음에 우리 동료한끼리 좀 정리를 해주시면 x제곱에 여기 우변을 일단 좌변으로 싹 넘겨줄게요. 그럼 4kx 플러스 a에 마이너스 2bx 플러스 4bk제곱
다음 마이너스 8k는 0. 그러면 여기서 x제곱에 지금 여기 있는 x항들 정리해 줄 건데 지금 2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서 마이너스 2를 밖으로 뺄게요. 그러면 여기 2k 다음에 플러스 b의 x 다음에 여기 나머지 애들 상수항 정리해 주시면 플러스 a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8k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즉 우리가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0이 된다 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식을 세워주긴 할 텐데 판별식을 지금 구하려고 살펴보니까 여기가 지금 2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짝수 판별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쓸게요. 그러면 4분의 d는 여기 있는 얘만 가지고 와서 2k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요것과 요 곱이니까 마이너스의 a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8k가 되고요. 그럼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요 식이 내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알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 식이 어쩌구의 k 플러스 어쩌구는 0으로 정리가 된다면 얘가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식도 0, 다음에 여기 있는 식도 0이 돼야 된다 라고 우리가 예전에 1단원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걔네를 한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방금 구했던 요 식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여기 위로 올라갈게요. 앞에 완전 제곱식 풀어주시면 4k 제곱 플러스 4bk 플러스 b 제곱이고요. 다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8k는 0으로 되죠. 앞에 있는 4k 제곱끼리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 4bk랑 다음 8k 얘네를 묶어서 4b 플러스 8의 k가 되고요. 다음에 k를 갖고 있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럼 즉 아까 이렇게 봤듯이 얘네가 이 모양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4b 플러스 8도 0이 돼야 되고 여기 있는 b제곱 마이너스 a도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그럼 4b 플러스 8은 0 하나랑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위의 식에서 b는 마이너스 2다 라고 바로 구할 수 있고 다시 b를 밑에 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a는 4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65쪽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의 두 꼭지점 A와 B는 우리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 위에 있고요. 다음에 꼭지점 C와 D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위에 있다. 이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둘레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직사각형이니까 일단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A라는 점의 좌표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우리가 얘 좌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A 값의 X좌표를 그냥 A라고 둘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직사각형으로 얘가 지금 뚝 떨어지죠?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거고 따라서 그럼 D라는 점의 X좌표도 A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상 지금 여기가 Y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A인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반대 지점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A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AB, 즉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전체는 2A가 된다라고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세로의 길이가 문제인데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A라는 점의 Y좌표에서 내가 D라는 점의 Y좌표로 빼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잖아요. 걔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A와 D의 Y좌표를 구해줄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점에 지금 X좌표가 A니까 내가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이 A라는 점의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그래프의 식에다가 내가 A를 대입하면 Y는 이라고 하니까 Y 값을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즉 여기식에 A를 대입한 것과 같아서
a,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2다 라고 구할 수 있고, 다음에 d라는 점에 여기에 y좌표는 얘는 아래로 볼록한 여기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요 식에 a를 대입하면 y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a, a제곱 마이너스 4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 두 y좌표의 차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2에서 여기 마이너스에 a제곱 마이너스 4를 뺀 것과 같다.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이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a제곱 플러스 8과 같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유, 죄송해요. 여기 4예요, 4. 여기 플러스 4고요. 먼저 계산해버렸네. 4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분의 3 a제곱 플러스 6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의 길이도 나타냈고 세로의 길이도 나타냈으니 이제 둘레의 길이를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를 일단은 써보시면 둘레의 길이는 내가 가로의 길이 2a,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마이너스 2분의 3 a제곱 플러스 6이었는데 이거를 곱하기 2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얘부터 먼저 곱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a 제곱이고, 다음에 여기 먼저 곱해주시면 플러스 4a, 다음에 얘도 곱해주시면 플러스 12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식이 갖는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2차식이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할 때랑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가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얘는 최대값을 과연 꼭지점에서 갖는가? 라는 생각을 드실 거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여기 음수니까 얘는 지금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린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과연 꼭지점에서 같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할 때 이 꼭지점에 과연 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있나?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a 값이 지금 어디에 있나 살펴보니까 여기 이 a라는 점과 여기 ABCD가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 A라는 점이 무조건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사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A를 놨을 때 A는 0부터 2까지 그려져야지 얘가 직사각형이 될 수 있어요. 즉 여기서 A 값은 0부터 2 사이인데, 근데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A점이 생기는 거고 여기 B점이 생기는 거고, 마찬가지로 D점도 여기 있고 C점도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네가 직사각형이 안 돼요. 그래서 등호는 빠진 채로 요 제한된 범위에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요 놈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3분의 4a고요. 다음에 뒤에 표준형 들어가기 위해서 절반에 제곱해줄게요. 그러면 플러스 9분의 4 마이너스 9분의 4 그리고 뒤에 플러스 12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묶이니까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3분의 2의 전체 제곱이고,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많이 빠뜨리시는 거 요놈이랑 요놈 꼭 곱해주셔야 돼요. 그럼 플러스 3분의 4고 다음에 뒤에 플러스 12 있었고요. 그러면 정리해주시면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3분의 2의 전체 제곱에 뒤에 통분을 해주시면 플러스 3분의 40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지금 꼭지점을 3분의 2에서 갔는데 3분의 2가 여기 제한된 범위 사이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은 이 꼭지점에서 갖는다 라고 알 수 있고, 그럼 바로 그러면 최대값은 꼭지점이니까 여기 y좌표 3분의 40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